자, 지금 경찰이요. 건폭 수사에 특진을 50명이었는데 90명으로 더 늘렸대요. 나 이거 보고 윤석열 그냥 거의 뭐 자기 발등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자기가 노조를 탄압하는 걸로 지지율의 재미를 보니까 무슨 공식 석상에서 열악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경찰은 더 과하게 더 잡아들여. 특진 50명을 90명으로 늘렸다. 근데 이 건폭 수사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특진 인사를 50명에서 90명으로까지 확대를 한 거는 지금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거나 전세 사기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이렇게 인원을 대폭 증진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원차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을 뭐 집회도 다 못하게 하면서 아예 우리한테 대항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약 얘기 먼저 짧게 하고 싶어요. 마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약 수사에 대해서 많이 우리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마약이 무슨 뭐 악인 것처럼 범죄 또는 무슨 악인 것처럼 심각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잘 안 먹혔어요. 이게 여론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노동자들을 향해서 노동자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짝 잠깐 지지율이 올랐다 하더라도요. 노동자 한 분 한 분이 내 이웃들이 전부 다 노동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용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제 주변에는 작은 기업들 말고요. 그것도 그 작은 기업들 다 하청업체입니다. 그럼 다 노동자에 속하는 건데요. 사용자 그 대기업의 사용자들은 저희 주변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많은 분들이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국민을 악마화시키고 있구나라는 분위기로 분명히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어쨌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입장이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멀쩡한 노조원을 조직폭력배 이렇게 몰아가서 한 번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저런 상황에서 정권이라고 하는 놈들이 경찰이 저걸로 재미를 좀 봤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진 숫자를 늘리는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양해동 열사가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렇다 쳐.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자기 자식들이 노조하는 거 무슨 대단한 빨갱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자기 자식 죽이는 일입니다. 저게. 노동자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대통령도 노동자인 거 일하는 사람이면 네. 술만 처먹고 일 안 하면 노동자 아니겠지만 대개 다 이게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거지 회사의 CEO도 사실은 노동자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있냐고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멀쩡한 노조원을 폭력배로 만들었던 건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약간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이경 대변인 이야기했지만 건폭 수사 특진 이게 그거거든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건폭 수사한다고 특진은 90명이에요. 보이스피싱이 32명입니다. 마약 단속이 50명입니다. 전세 사기 단속이 52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저게?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고 적으로 본다는 게 확 드러나잖아요. 보이스피싱 저걸로 피해 보신 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고작 32명. 마약 얘네들 뭐 저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고 있는 마약 50명. 전세 사기 52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수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노조원들한테 경찰들이 회사가 왜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노동법의 기초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조합원들을 막말로 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 경찰 죄송해요. 심각한 얘기인데.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1,027명 중에 295명한테 그 설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최근 2주 동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자해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거에 응답자의 30.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이런 환경으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거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진짜 생각하나? 자, 보세요. 이번에 아까 그 노동자가 분신투쟁하고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12.9 참사 때 그렇게 젊은 생명들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런 사건, 그 사고 자체가 번호화했습니다. 이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동물농장에서요. 그 강아지 한 명 한 명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 한 명을 이름을 부르고 그 강아지의 사연들도 불러줬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의 사연도 불러주고 이름도 불러주는데 이렇게 투쟁하고 지금 노동자들도 자해 우울증에 있는 환경이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런 진짜 사람들, 이런 국민들한테는 번호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권 분명히 우리는 총선 승리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예. 이야, 이경 멋있다. 네, 탄핵은 정말 민주당이 해야죠. 압승하면 윤석열 탄핵 가능해요. 자, 이번에 저 양대 노총이요. ILO에 갔어요. ILO에 가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을 폭로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거의 80년대로 회귀한 느낌. 막 진압봉 들고 가서 막 여기다가 뭐 낫을 이르는데 어쩌고저쩌고. 저 노동자가 먼저 공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멀쩡하게 저 한 7, 8m 되는 막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와서 진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피범벅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그리고 멀쩡한 합법 문화재를 해산시키고. 그래서 미쳤어요. 나는 경찰이란 조직 자체에 대해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경찰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윤익은 그 비읍시업 같은 게 경찰국 설치 찬성하는 바람에 어디 일선에 지휘관 한번 못 해본 놈이 경찰청 내가지고 기동복 입고 남대문 경찰서 들어오던 그 모습 생생하게 기억해요. 니들 그거 5년짜리 정권 이제 4년도 안 남았어. 3년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역사는 유유히 흐르는 건데. 지금 막루에 있었던 그 노동자 분께서는 저게 8.5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에도 봤듯이 되게 좁잖아요. 0.1평 정도밖에 0.6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평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잡이도 없어요. 그냥 그 공중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머리를 때리고 경찰 내규에도 머리는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때리고요. 그 병원에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도 전문의들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충 그냥 급한 처리만 하고 경찰서로 다시 이송을 했는데요. 더 문제는 휠체어 지금 타고 계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정도 몸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ILO는 국제노동기구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19년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어요. 노동 탄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공산당이랑 뭐가 달라요? 독재 정권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니들이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 탄압하는 건 당연해가 아니라 탄압을 하니까 반발하는 것을 얘네들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ILO 사무총장이 한국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답을 해줬고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어떤 강제성 이런 건 없지만 후진국이라는 대외적인 선포예요, 저게. 왜냐하면 우리가 OECD 가입하면서도 ILO 등, 그러니까 OECD 가입할 때 김영삼 때요. OECD 가입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동 등에 대한 또는 뭐 여성 인권 등에 대한 아직 한국이 선진국 되지 못한 거기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약속을 받고 예를 들면 전교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전교조를 인정한다든지 정부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OECD 가입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건 윤석열의 임기 내에 건폭 뿌리 뽑겠다. 야, 넌 임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건폭을 뿌리 뽑아볼 거야. 진짜로. 저거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만만한 대상 골라가지고 저거 폭력배화 시키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겠지 하는 그 얄팍한 생각. 건폭 말고요. 검사폭력배 뿌리 뽑아야 돼요. 진짜 열받네. 부심 잘했어요. 하는 짓으로 보면 정말 검사가 폭력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뭔가 찍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파헤치고 몰아가는 딱 조직폭력배다운 게 검사죠. 네. 윤석열이 그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말이 진짜 골 때리더라고. 뭐 딱 사이즈가 건폭이네. 윤석열이 직접 저렇게 말을 했대요. 참네. 딱 그거잖아요. 딱 검사 딱 그거잖아요. 딱 누가 잡혀왔어. 딱 보니까 딱 사이즈가 건폭이네. 이래가지고 건폭이란 말이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도 누군가 잡혀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규정하고 아, 이 사람은 뭐네라고 규정을 한 뒤에 거기에 맞게끔 수사를 하는 거, 진술을 맞춰 놓는 거 그게 윤석열이 해왔던 일이 네.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딱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거. 그런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을 턱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조국 이거 유죄.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윤석열이 먼저 임명되잖아요. 문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로비를 엄청 했다는 거죠. 문제는 사모펀드 이거 터지면 문재인 정부 위험해집니다. 근데 사모펀드를 다 뒤졌더니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해서. 근데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비리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최성해의 말 한마디. 나는 표창장 준 적이 없다. 그 자체도 포렌식을 했더니 정경심 교수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게 나온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누군가를 유죄를 만들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 검폭을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자, 도리도리님, 경수님, 불사님 감사합니다.